그러면 저기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기 제가 그 채팅창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혹시 수업 중에 의문사항 같은 게 있으면 여기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머신러닝은, 머신러닝은 그 AI를 학습하는 이제 방식인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 패턴을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인간처럼 사고한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한다면은 좀 오해 소지가 있거나 원하는 대답을 이제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중요한 교훈이고, 그래서 한 번의 대화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의 대화를 거쳐서 그, 이, 이 AI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런 습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패턴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대답을 원하는 데는 이런 5가지 정도의 그, 그 프롬프트 작성할 때 여러 번 대화를 해라. 그 다음에 맥락을 되도록이면 자세히 설명해라. 그 다음에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말을 써주면 괜찮다. 단계별로 좀 차근차근 설명 좀 해줘. 그 다음에 예를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제시해 주는 게. 그래서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200자를 써줘. 100자를 써줘. 그다음에 A4지 2장 반보다는 3,000자를 써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살짝 옮겨줘. 보다는 0.5cm 옮겨줘. 이런 식의 또. 그다음에 너는 지금 저기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쉽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줘. 이러면 또 거기에 맞게끔 해주거든요. 그러한 그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데, 테크닉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그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AI 개발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초기에 한 1년 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러 돌아다녔거든요. 이런 분들이. 뭐 연봉도 꽤 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점 없어져 가요. 왜 그러냐면 AI가 데이터가 그 1년 동안에 엄청난 데이터가 또 저기 투입이 됐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자세한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대충해도 알아먹는 AI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점점 사람인 척 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요령도 점점 그 의미가 없어져 가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인 척 하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요거를 AGI라고 그래요. AGI.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뭐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기보다는 인간인 척, 사고하는 척 하는 AI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프롬프트 작성 요령을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점점점 의미가 없어져 갑니다. 심지어는 이제, 심지어는 어떤 AI까지 나오기 시작했냐면 내 얼굴을, 내 얼굴을 AI한테 계속 보여줘요. 한 1년 내내 보여줍니다. 그러면 얘가 내 얼굴의 패턴을 알아냈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AI를 키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켜서 나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말을 걸어와요. 너 무슨 고민 있니? 뭐 리포트를 쓰래? 너 논문 쓸 때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패턴을 내 얼굴에 패턴을 읽고 얘가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 친구가 사실은 우리 얼굴의 패턴을 알아내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들은 그거랑 이제 유사하게 돼가고 있죠. 그렇지만 속지는 마라. 인간은 아닌 인간. 인간은 아니니까 얘가 어떻게 알았지라고 속지는 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슬슬 속지 않고 있죠? 가령 여러분들 저기 네이버에 상품 하나 저기 검색하면 어떻습니까? 도배가 되죠? 그 상품으로 도배되지 않습니까? 알고리즘 타가지고. 그런 게 일종의 AI가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알아내가지고 여러분 답. 그래서 얘들이 얼마나 좀 멍청하냐면 내 물건을 검색했어요. 살려고 검색했겠죠? 그러면 이제 한동안은 그런 알고리즘이 뜨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물건을 샀거든요. 산 거는 또 얘가 AI가 작동하게 만들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샀어도 계속 그 물건이 뜨죠.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봤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AI가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물건도 샀는데 자꾸 같은 게 뜨니까 또 뭐랄까. 이거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거 바보가 아니라 패턴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할 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그것도 AI가 작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얘 샀구나. 더 이상 안 하겠지 하고 하죠. 근데 지금은 산 거를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물건 검색했다가 이제 샀으면 더 이상 검색 안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물건을 검색하겠죠. 그럼 그거를 얘가 이 물건은 샀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새로 검색한 거를 또 계속 또 여러분들에게 알고리즘으로 보여주겠죠. 네. 근데 그거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 머신러닝 시간에.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던 거는 코딩으로 배우니까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언어죠. 코딩이라는 언어는 코딩으로 배우니까 좀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렇다. 패턴을 연구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제 오늘은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저기 수업을 할 생각인데 그 제가 원래 그 글쓰기를 그 홍대 세종에서는 글쓰기를 주로 가르쳐요. 글쓰기랑 언어의 이해랑 그 인문 고전 읽기라는 수업을 가르치는데 그 주된 수업은 글쓰기입니다. 지금은 글쓰기보다는 다른 수업을 더 많이 하는데 하여튼 원래 뽑힌 이유는 글쓰기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 저기 우리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도 글쓰기에 관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글쓰기도 그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 우리가 글쓰기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전부 소통 능력인데 사실은 말하기도 중요한 소통의 그 수단이지만 이 글쓰기도 그 말하기 못지않게 많이 소통되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생각할 때 글을 많이 씁니까?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면 저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글도 만만치 않게 써요. 여러분들이 뭐 카톡을 하거나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글쓰기거든요. 뭐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한때 블로그라는 것도 활성화된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글쓰기가
의외로 우리가 많이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면서 댓글 달아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 댓글 같은 거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재치 있게 잘 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평범한 내용을 쓰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시죠. 근데 글쓰기가 음, 굉장히 매력적인 그 소통 수단입니다. 그다음에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고 체계가 좀 논리적으로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생각이 먼저입니까? 언어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생각을 가다듬은 다음에 그거를 전달하는 수단이 언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고 계신데 언어학자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먼저다. 그래서 언어가 있은 후에 생각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죠. 어, 근데,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생각을 뭘로 하십니까? 생각을 뭘로 해요? 언어로 하죠.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독서를 많이 강조하는데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라는 소리거든요. 단어를 10,000개 알고 있는 사람과 100개 알고 있는 사람의 사고의 폭이 달라요. 왜? 언어로 사고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빈곤한 사람은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좀 짧아요. 폭넓지 않습니다. 근데 다양한 언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다양한 입장에서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주장하는데 뭐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루에 뭐 시간이 안 되면 2줄이라도 읽고 시간이 안 되면 2분이라도 읽으십시오. 시간 되면 20분 읽고 또 뭐 재밌으면 1시간 정도 읽으세요. 이렇게 매일 읽으면 언어 습득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러면 생각을 깊게 하게 돼요. 생각을. 여러분들 저기 뭐야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대학생들 1학년 애들 보면 다 생각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3 때까지 배운 언어가 똑같아서 그래요. 교과서가 비슷하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제 전공을 택해서 이제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4학년이 되면 학생들의 사고가 달라요, 완전히. 디자인과 다니는 학생과 문과를 다니는 학생과 공과대를 다니는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왜 그러느냐? 그 4년 동안 전공에 관한 언어는 많이 배우거든요. 그 외의 언어는 그렇게 배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많이 쓰고 또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기계공학과 관련된 언어를 많이 쓰겠죠. 사고도 그렇게 돼요. 사고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서 글을 잘 쓰려면 생각이 많아야 되거든요. 다양해지고 이제 그러려면 언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제 저도 그 입장이거든요. 그 언어가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어가지고 논문 쓸 때도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소재만 알고 그냥 글 써요.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글 씁니다, 그냥. 쓰면서 주제 잡고 쓰면서 자료 찾고 쓰면서 결론 쓰고 그래요. 쓰면서 정리하거든요.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해요. 정리한 다음에 언어로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도 잘 못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 언어를 좀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면 사람이 그만큼 정제되고 또 성숙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아, 그, 이- 그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대로 막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막말로 말이야 뭐 이런 거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생각을 막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은 아예 농담으로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단은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글을 잘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AI를 이용한 글을 쓸 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십시오. 요거 지금 여러분들 보이죠? 아, 요거, 요거, 요거 내가 저기 자료는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다 보내드릴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짧은 문장을 쓰자. 문장은 짧게 쓰세요. 그 다음에 동일 단어는 하지 말자. 같은 단어는 웬만하면 두 번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접속사 있죠? 그러나 이런 거. 이런 것도 되도록 쓰지 말자. 접속사. 그 다음에 되도록 쉬운 단어를 쓰자. 그 다음에 사전을 자꾸 보자. 사전 사라는 게 아니라 네이버 사전 보면 됩니다. 네이버 사전 보면 되고, 제일 좋은 사전은, 어, 이 사전이에요. 어, 표준국어 대사전.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사전입니다. 이 사전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단어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요거 핸드폰에도 설정해 놓을 수가 있고 저는 컴퓨터에 설정해 놨어요. 기본으로 언제든지 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다가 뭐 책을 보던가 아니면 뭐 하다가 좀 어려운 단어 있으면 아니면 좀 헷갈리는 단어 있으면 여기 찾아봐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왜 기억해 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프롬프트에 글 쓰라고 할 때 이걸 전제로 하십시오. 야, 너 짧은 문장으로 써줘. 그다음에 동일한 단어는 반복하지 말아라. 접속사는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쓰지 마. 그리고 되도록이면 쉬운 단어 써라.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이런 걸 프롬프트에 집어넣으면 훨씬 더 가독성이라고 그러죠. 읽히기 쉬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먼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 프롬프트 쓸 때 요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유시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물론 정치적으로 좀 성격이 강한 분이라 좀 소개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유시민이라는 분은 물론 정치에도 몸 담았지만 지금은 물론 정치 평론도 하시긴 하는데 지금은 작가로 더 유명하죠. 이분이 쓴 책 아주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가 지금 여기에 쓴 거는 그 여기에 지금 요거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 표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 그 책을 살 필요는 없는데 표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분은 자기소개서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진실과 사실을 쓰되 독자의 관점에서 핵심만 얘기해라. 그러니까 막 어느 고향 어디 나왔고 뭐 초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중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이런 거 이제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할 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독자 입장에서 궁금할 것만 해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진실과 사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죠.
그다음에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써라. 그다음에 쉬운 어휘를 사용해라. 그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과 생각으로 구성하는데 자기소개서는 이제 사실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성취 같은 것들 이런 객관적 정보를 먼저 제시해주고 여기에서 얻은 교훈이나 가치관이나 목표를 제시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력, 경력, 성취 같은 걸 하는데 너무 나열하지 마십시오. 왜? 독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너무 그 너저분하게 나열하는 거는 그 좀 보기도 안 좋고 겸손해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단순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거짓 과장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독자의 관심사에 중심을 둬라. 그다음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써라.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기 평가. 이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써라라는 얘기. 그다음에 나다운 시각과 목소리를 강조해라. 그다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AI 시간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거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쓰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부터 정제된 글을 쓸 건 아니거든요. 맨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정제된 글을 쓸 건 아닌데 그 맨 처음에 여러분 쓰죠. 막 쓰십시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막 쓰세요. 자기소개를 막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AI에 집어넣으세요. 그 AI 보로 평가하라고 해서요. 그럼 평가합니다. 그때 고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 할 때 이런 걸 이용해서 고치라는 소리예요. 이러는 걸 프롬프트에 써라.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은 얘들은 패턴만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을 알 뿐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정보를 자꾸 주면서 내 주문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나다운 자기소개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야 이거 다듬어줘 맥락에 맞게끔 써줘 해가지고 쓰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AI가 생각한 자기소개서 패턴대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다운 자기소개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알라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 작성할 때 중요한 예시인데 이런 건 너무 일반적이죠. 근데 또 너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걸 갖고 왔어요. 요게 유시민이 쓴 그 청춘의 독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자기가 대학생 때 읽었는데 지금 나이 먹어서 또 읽었나 봐요. 그런데 사뭇 달랐나 봐, 그 느낌이. 그래서 이 청춘의 독서라는 책을 옛날에 냈거든요. 거기에 지금 느낌을 담아가지고 책을 다시 냈어요. 이 책을 딸에게 주는 머릿말을 썼는데 딸에게 주는 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이분이. 유시민이라는 분이. 근데 이걸 내가 축약했습니다. 이거 이대로 쓰진 않았어요. 내가 축약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썼어요. 주요 골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읽고 쓰는 사람이다. 자기소개서 글입니다. 이거는. 소크라테스, 아인슈타인, 에드워드 카 같은 지식 생산자들이 만든 지식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종의 지식 소매상이고 싶다, 나는. 나는 끊임없이 읽고 쓰는 사람인데 이런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들이 쓴 아인슈타인이나 에드워드 카 같은 사람이 쓴 그런 명저들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싶어 나는. 내 서재에는 옛날과 지금 학자들의 연구와 내 경험에서 추출한 지식을 먹기 좋은 메뉴로 구성하고 개성적인 레시피로 조리해 일반 독자에게 공급하는 일종의 작은 부엌이야. 내 서재 있잖아요. 는 이런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쓴 책을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끔
쓰면서도 먹기 좋게 만들려고 만드는 일종의 작은 부엌 같은 곳이야. 라고 지금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고 자기의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현재 위치를 얘기하고 자기의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청춘의 독서는 이게 이제 이번에 발간한 책이죠. 내가 청년 시절을 읽었던 고전을 다시 펼친 기록이다. 다시 읽었던 기록이다 이거죠. 세월이 지나 다시 읽으니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 이 책들은 19세기의 러시아 청년들이 읽기도 했고, 20세기 유럽 지식인들도 읽었고, 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읽었던 책들이기도 하다. 나는 이 고전들을 통해 생각의 역사도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축적된 지성의 흔적을 우리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라고 해서 이 책에 그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건 사실은 A4지 한 장 정도의 길이에요. 근데 요거 내가 요약했습니다. 이게 요약하는 것도 한 50번 정도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요약한 거거든요. 여기에 사실은 이게 유시민이 쓴 것이긴 한데 제가 쓰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요렇게 해서 요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한 자기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한테 이제 이거를 내가 저기 패턴을 알아달라고 지금 AI한테 질문했어요. 요걸 보여주면서. 요걸 제시하면서 야, 이게 자기소개서인데 특징 좀 네가 잡아내봐. 그랬더니 특징을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문장으로 시작했대요. 나는 끊임없이 읽고 쓰는 사람이야 라고 시작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은유를 활용했대요. 뭐 지식 소매상이라느니 또는 뭐 작은 부엌이라느니 또는 먹기 좋은 메뉴라느니 뭐 개성적 레시피라는 이런 은유법을 좀 사용했다. 그 다음에 양력을 보여주는 대신에 철학을 보여줬대요. 자기의 철학. 어떤 철학? 지식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싶다라는 자기만의 가치관을 보여줬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는 여기에 자기의 양력 써놨어요. 유시민 작가가. 근데 내가 뺐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가 핵심만 발췌라고 해놓고 또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는 뭐 자기 양력을 또 장황하게 써놨더라고요. 이분이 또 서울대 나오고 그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대학에서 나왔거든요. 박사학위를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학력으로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쓴 책들 쭉 나열했더라고요. 그걸 내가 뺐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양력 대신에 철학을 보여줘라. 네. 이거 뭐 저기 곁다리 얘기인데 어떤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아프리카에 갔대요. 가서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이랑 뭐 인류학과 뭐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 원주민들도 계급이 있는 저기 단계가 있는 거 아시죠? 아예 차단한 원주민도 있고 적당히 문을 터준 그 저기 원주민도 있거든요. 이 적당히 터준 곳에 갔나 봐요. 가가지고 나 하버드 대학교 교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만약에 우리한테 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오, 대단하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은 하버드 대학이든 뭐든 뭘 알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 그 원주민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뭐 뻔한 뭐 대답이 뭔지 아시겠죠?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누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는 걸로 모든 게 끝났는데 아프리카 가보니까 이걸로는 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소개를 하려고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이긴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잘 살진 않았구나. 왜? 학력 아니고서는 자기를 소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학력으로 소개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것도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학력 대신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하나에 집중해라. 여러 군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소개할 게 많이 있죠.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알려주려고 하십시오. 여기서는 청춘의 독서라는 책을 팔기 위해서 지금 자기소개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전부 독서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기소개가 전부 독서와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왜라는 걸 말해라. 이 책 왜 냈니? 너 왜 이렇게 소개하는 거니? 그걸 얘기해 줘라. 그러니까 옛날에 읽었는데 지금 읽었더니 좀 다르더라. 이게 지금 이 책을 낸 이유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을 보편으로 확정해라.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청춘의 독서에서 낸 여러 책들 나만 읽었던 책 아니야. 많은 사람이 읽었어. 그런 책들이야. 라는 걸 보여줬죠. 짧게 써라. 이건 제가 한 거라고 그랬죠. 이분은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A4지 한 장은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책 날개 아시죠? 책 날개. 책 날개 한가득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의 목소리로 말하라. 여러분 이거 옛날에 썼으면 욕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래. 나는 뭐 이런 말 쓰면 좀 너무 객관적이지 않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나, 나.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자연스럽게 연결해라. 요거는 이제 옛날 자기, 그다음에 지금의 자기, 앞으로의 자기 이걸 쭉 잘 연결했죠. 첫 단락에서는 현재 정체성, 자기는 지식 소매상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청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독자와 나누고 싶은 미래의 바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자를 의식해라. 읽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한테 나의 뭐를 알려주고 싶습니까?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아, 요게 내가 지금 알려드린 이유는 요게 아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뽑아낼 수 있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근데 그걸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연습 안 했습니다. 일부러 내가 안 했어요. 어, 제가 지금부터 내가 날로 쓴 거,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썼습니다. 쓴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지금 어, 아, 오늘 아침에 내가 작성을 하나 했거든요. 요게 어, 요거는 여러분들 안 보일 텐데 요 끝에 내가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쓴 거예요. 음,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국문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전 중에서도 예전에 시를 전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한자를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그 옛날에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죠. 그때 내가 저기 학교 이제 오전 수업만 하잖아요. 1, 2학년은. 일찍 하고 집에 오면은 아버지가 옛날 분들은 교육을 안 받아서도 한자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고향이 태어난 곳이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율남리 304번지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율남리 304의 1을 한자로 써놓으세요. 그럼 내가
그거를 그대로 베껴서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원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팔당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그러다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대학원 다닐 때도 한문을 배우러 서당을 다녔습니다. 그때 학교 수업 파하면 그 저기 오전 저기 6시 반부터 9시까지인가요? 그 서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당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예, 거기 다녔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는 글쓰기를 가르치고 언어의 예를 가르치고 인문 고전 읽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세 가지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은 AI를 이용해 가지고 글쓰기를 가르치는데 좀 관심 많거든요. 지금 옛날처럼 안 가르쳐줘요. 글쓰기를. AI를 이용해서 하라고 나는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할 때 AI와 함께 독서를 요즘 많이 합니다. 아, 그냥 독서하지 않아요.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인데 너무 좋대요. 근데 옛날에 한번 읽은 기억이 나긴 나는데 이해가 전혀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거 읽어봤자 안 돼요. 그다음에 그거 저기 군주론이라는 정치책인데도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은유법도 많고.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게 무슨 은유인지. 그런데 AI한테 쳐서 물어보잖아요. 너무 잘 대답해 주는 거예요. 다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는 책도 좀 어려운 책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맥락을 모르는 책들. 그런 책들도 이제 읽을 수 있어요. AI를 이용해서. 아,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글쓰기 한 거는 요 글쓰기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독서하잖아요. 요거는 인문 고전 읽기 할 때 내가 써먹거든요. 아이들도 좀 학생들도 좀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 생각이긴 합니다. 학생들에게 글쓰기든 독서든 시험 공부든 AI를 활용하라고 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제가 노원 시민 인문학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거의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년 넘었어요. 왜냐하면 90년대 후반부터 거기 노원에서 인문학을 했거든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수업은 안 하는데 계속 그래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어 등 옛날 고전을 가르쳤어요. 이때까지요. 여기서는. 근데 대학교 수업보다는 노원 시민인문학당 수업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는 그 지금도 대학 수업보다는 이 수업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과 대화가 안 될 뿐이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지 말고 그냥 대면 수업으로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평생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요거. 요즘에는 지금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수업 듣고 있어요, 제가. 요거 내년이면 딸 것 같아요. 2급 자격증을. 10년 후면 제가 퇴직을 하는데 이쪽 방면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세종에서 이제 끝까지 살고 싶은데 여기서 그 여러분 같은 분들이랑 같이 이런 거 좀 수업 좀 하면서 여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평생 교육사 같은 자격증도 따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아,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큰데 봉사도 약간 또 건방진 소리이기도 하고 그냥 여생을 그냥 이렇게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든 노노든 글쓰기든 간에 노인이 노인 가르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나도 60이 넘으면 이제 60 넘으신 분들과 함께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AI도 같이 배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퇴직 후에는 나도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제가 이때까지 책을 한 이것저것 합치면 한 5권 정도 썼는데 뭐 대중적인 책은 한 번도 대중적으로 성공한 적은 없어요. 물론 고전을 베이스로 해야 되겠지만 내 배운 게 고전이니까. 근데 구체적인 방향은 모르겠습니다. 세종을 갖고 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세종시. 세종시 갖고 세종시 갖고 세종시를 소재로 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좀 장황하죠?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클로드에 내가 이제 넣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좀 길죠? 맨 처음에는 여러분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엔터 키를 쳐야 돼요. 그냥 엔터 키 치면 그냥 질문한 게 됩니다. Shift를 누른 다음에 엔터 키를 쳐야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 여기 커서가 있잖아요. 여기 바로 엔터 키를 치면 질문한 게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요거 있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쳐야 돼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엔터 키 치면 바로 질문한 게 되니까 안 됩니다. 나도 맨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엔터 키를 많이 쳤는데 요거를 문맥에 맞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글을 정리해줘. 너무. 이렇게 맨 처음에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까 내가 한 거 그대로 그냥 지가 문장으로만 다듬은 꼴이에요. 이거 굉장히 수준 높게 잘 하긴 했습니다. 국문과에서 고전시가를 전공했다. 어릴 적부터 한자를 좋아했고 대학원 시절엔 서당에 다니며 한문을 배웠다. 지금은 대학교에서 글쓰기, 언어이해, 인문고전 읽기를 가르친다. 요즘은 AI를 활용한 글쓰기와 독서에 관심이 크다. 학생들에게도 공부든 글쓰기든 AI 활용을 적극 권한다. 노원 시민인문학당에서 20년 가까이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논어 같은 고전을 주로 다룬다. 대학 수업보다 이곳 수업이 더 좋다. 평생 하고 싶은 일이다. 요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다. 10년 후 퇴직하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다. 돈보다는 봉사하는 마음이 크다. AI든 논어든 글쓰기든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 퇴직 후에는 책을 한 권 쓰고 싶다. 학문적 생을 정리하는 의미다. 고전을 바탕으로 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모르겠다. 세종시를 소재로 삼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준 거를 그대로 문장만 고쳤을 뿐이에요. 요거를. 그러면 이게 너무 나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내가 한번 할게요. 어, 그냥 단순 나열의 의미가 있어서 단순 나열의 느낌이 강하다. 하나로 묶은 글을 쓰고 싶은데 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반말했더니 지도 또 반말하네요. 반말 안 했는데. 맞다. 지금 사실을 늘어놓기만 했다. 흐름을 만들려면 중심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고, 가르침이나 고전처럼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일 수도 있다. 아니면 대학 수업보다 노원 시민학당이 더 좋다는 지점에서 출발해 왜 그런지, 그게 앞으로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풀어갈 수도 있다. 어떤 방향으로 엮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로 할 거냐, 아니면 그 가르침이나 고전이라는 주제로 할 거냐, 아니면 대학 수업보다 노원 시민인문학당이 더 좋다는 지점에서 출발할 거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여러분 여기 요거는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맨 나중에 쓰십시오. 짧은 문장으로 써라 동의를 반복만 요것만 쓰고 요걸 먼저 가지고 좀 질문을 할게요. 어,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준 글에 나의 정체성을 찾을 만한 힌트는 없을까? 아니면 내 글을 본 너가 생각할 때 나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니? 제가 한번 쳐볼게요. 어, 고전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르침의 사람이다. 이게 나의 그것도 평생 배우며 나누는 사람. 이런 정체성을 얘가 얘기했네요. 그러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너가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써줘. 어, 나는 고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평생 배우며 나누는 가르침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이제 정체성의 문장이기도 한데 이거를 이거를 가지고 어 전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정체성을 첫 문장으로 해서 관련된 사실을 엮어서 두 문단 써줄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고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평생 배우며 나누는 가르침의 사람이다. 어릴 적부터 한자를 좋아했고 국문과에서 고전시가를 전공했다. 대학원 시절엔 서당에 다니며 한문을 배웠다. 고전은 내 학문의 뿌리이자 삶의 언어가 되었다. 지금은 대학에서 글쓰기, 언어에 의해 인문고전 읽기를 가르친다.
요즘은 AI를 활용한 글쓰기와 독서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학생들에게도 AI 활용을 적극 권한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은 요 한 단락을 읽었는데 뭐 의문 같은 거 없어요? 뭔가 아, 두 번째로 요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 첫 번째 단락을 읽었거든요. 나는 좀 고쳤으면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 이 가르침의 사람이라는 게 좀 문맥으로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냥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다. 이 정도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문맥과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 띄워놔가지고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할 때는 큰 따옴표로 좀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큰 따옴표로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Shift 한 다음에 엔터키를 칩니다. 이 부분은 내 첫 문장에 써놓은 내 정체성과 글이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대답하나 봅시다. 맞다. 저 부분은 정체성보다는 현재 하는 일에 가깝다. 첫 문장이 고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평생 배우며 나누는 일이라면 그 다음은 왜 고전인가, 어떻게 고전과 함께 살아왔는가를 보여줘야 한다. AI 활용 부분은 두 번째 문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말할 때 넣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빼고 내가 고전을 왜 고전을 배웠는가, 어떻게 고전과 함께 살아왔는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고전인지 모르겠다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고전과 살아왔습니까? 뭐 박사학위를 받은 걸로 끝이죠. 뭐 별다른 거 없는데요. 공부한 기업분이 고전과 함께 살았다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여기다 쓸게요. 뭐 쓰냐면 왜 고전인지는 모르겠고 솔직하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고전과 함께 고전과 함께 살아왔다라고 했나요? 고전과 함께 살아왔는가? 어떻게? 이거 한번 대답해 볼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려나? 어릴 적 한자를 좋아했고 고전시와 전공했고 서당까지 다녔는데 이때 고전은 당신에게 무엇이었나? 단순히 공부 대상이었냐? 아니면 삶의 방식이었냐?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빼라고 해야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 다시 써본대요. 그래서 나는 고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평생을 배우며 나누는 가르침의 사람이다. 요 가르침의 사람이다를
그것도 큰 따옴표를 치는 게 좋다고 그랬죠? 평생을 배우면 나누는, 평생을 배우며 나누는,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고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평생 배우며 나누는 가르침이 사람이고 싶다. 어릴 적부터 한자를 좋아했고 국문과에서 고전시가를 전공했다. 대학원 시절엔 서당을 다니며 한문을 배웠다. 지금은 노원시민인문학당에서 20년 가까이 논어 같은 고전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 수업보다 이곳이 더 좋다. 평생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쓴 거죠. 아까보다 훨씬 더 유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대학 수업보다 이곳이 더 좋다. 이런 걸 연결하면서 평생 교육사 자격증과 연결하는 거죠. 10년 후에는 10년에 퇴직하면 이 분야에서 봉사하며 일하고 싶다.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 요즘은 AI를 활용한 글쓰기와 독서에 관심을 두고 학생들에게 적극 권한다. 요게 또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그게 갑자기 또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관심이 대상이 돌아가니까 요것도 약간 어색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AI를 활용한 글쓰기와 독서에 관심이 많은데 이건 역시 평생 교육과 좀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해 가지고 여기도 큰 따옴표를 쳐줘야죠. 이것도 평생 교육 혹은 노인 대상의 교육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정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 부분은 생뚱맞죠, 갑자기. 요거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 페이지 9, N 이후 글은 맥락상 엉뚱하지 않냐? 음, 차라리 빼.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두 단락 정도로 됐죠. 나는 고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평생을 배우며 나누는 가르침의 사람이고 싶다. 어릴 적부터 한자를 좋아했고, 뭐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이 글로 시작됐죠. 이 글로 시작된 거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성된 글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좀, 너무 밋밋하고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은유를 활용하라는 아까 요게 좀 재밌지 않았습니까? 지식 소매상이고 작은 부엌이고 먹기 좋은 메뉴고. 근데 봐봐요. 1번은 해결했습니다. 1번은 정체성으로 시작했습니다. 양력 대신에 철학을 보여줬어요.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가지 군더더기 뺐죠.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독자 의식? 뭐 독자는 이게 지금 불특정 다수로 했기 때문에 특정 독자 이분은 아까 책을 썼기 때문에 독자를 예상했는데 나는 책을 쓴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은유를 활용하라는 거는 좀 쓰고 싶어요. 너무 밋밋한 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글이 목적 이 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잘된 글 같긴 한데 좀 조금 심심해. 어, 뭐 은유적 표현이나 약간의 재치가 들어간 구절을 구절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 네가 알아서 수정을 좀 해줄래?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이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20년 가까이 논어 같은 고전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 수업보다 이곳이 더 좋다. 여기선 나이 든 사람들과 예측을 펴고 앉아 오래된 문장으로 지금을 말한다. 평생 하고 싶은 일이다. 요거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하셨네. 그래서 지금 평생교사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 여기는 뭐 똑같고요. 예. 사람과 사람을 잇는 도구라면 다 좋다. 뭐 이런 도구라는 말을 좀 쓰긴 썼네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정제된 글이 됐습니다. 정제된 글. 그래서 이게 뭐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본보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쓰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글을 쓰십시오. 쓰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이 글이 이렇게 이제 가지런한 글이 되었죠. 가지런한 글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짧게 썼고 보니까 그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 사용한 것 같고 어, 접속사도 하나 사용했네요. 그 다음에 어, 동어 반복이 좀 있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뭘 가지고 정리하냐면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쳤어요. 이런 식으로 고치면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들의 글도 상당히 좋은 글인데 또 하나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단점이 있네요. 요거는 지금 5줄인데 요건 석 줄뿐이 안 돼요. 단락의 양이 두 단락의 양이 비슷했으면 좋겠다. 다시 설명해 줄래? 네, 얼추 이제 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하나 내줄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목요일까지 요 정도의 글을 써왔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의 글을 써오면 이걸 가지고
저기 디자인 하시는 선생님이 목요일 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개글을 디자인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뭐 그림 같은 것도 집어넣고 뭐 이러면서 좀 뭐랄까 더 가독성이 높게 약간 또 세련되게 이런 만드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저기 메일에다가 메일에다가 요거랑 오늘 배웠던 거 있죠? 전부 정리해서 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요일까지 반드시 이 정도의 글을 여러분들이 써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 그리고 그 과제 있잖아요. 과제, 아까 내줬던 과제. 그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줄 테니까 일단 풀어 놓았다가 저기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지정한 곳으로 저기 그걸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그 과제를 올릴 만한 곳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뜻대로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좀 일이 좀 꼬여가지고 그게 뜻대로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그 사진 촬영한 것들이랑 저기 뭐야 사진 촬영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과제 풀고 요거를 제출하시면 예, 되는데 그곳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 다 저기 수료하시면은 그 디지털 배지를 드릴 거거든요. 디지털 배지를 드릴 건데 그것에 그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딱히 뭐 그런 게 쓸 곳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받아 놓으십시오. 그럼 기분은 굉장히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나중에 라이즈 사업을 하는데 우리 학교가 우리 세종시에서 근데 그게 일종의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총장이 주는 그 대학 졸업장을 딸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장이랑 홍익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장이 나가거든요. 그거는 그 명예 졸업장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저기 실제로 그 뭐야 교육부에서 주고 있는 그 졸업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라이즈 하시는 분들이랑 이 연계를 원래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물론 대학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새롭게 또 뭐 어떤 분야의 졸업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배웠던 이런 것들이 학점으로 인정되게 좀 연계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제도 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식으로 과제를 좀 성실하게 해주시면 배지도 받고 또 욕심 있는 분들에게는 졸업장도 나중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그 자기만의 어떤 AI를 이용해서 오늘 주제로 한다면 자기만의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료를 주고 글을 하나 만들어 그러면 사실은 내 글이 되는 게 아니고 AI가 만들어준 글이 되거든요. 패턴에 맞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단순 나열에 그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지금 요런 배웠던 지금 우리가 배웠던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프롬프트에 제시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주면 여기에 맞게끔 또 AI가 도와주거든요. AI는 굉장히 바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보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똑똑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학생들에게도 얘기할 때 과제 내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이렇게 내가 지금 보듯이 맨 처음에 이렇게 준 다음에 야 이거 연결해서 써줘. 그럼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준다고.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이걸 제출. 이걸 제출하면 바보처럼 사용하는 거죠. 이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질문을 이렇게 해가면서 나중에 최종 결과물로 요걸 내면 굉장히 현명하게 AI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프롬프트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다 뭐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AI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내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던 이거거든요. 교과서만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거다. 그러니까 AI의 출발은 AI를 잘 사용하려면 사실은 이러한 기초적인 이런 이론적인 어떤 이런 뒷받침이 없이는 AI는 바보로 사용하는 꼴이 된다. 왜냐하면 패턴뿐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명심하고 좀 현명하게 이용하는 우리 수강생들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나요? 요거를 목요일까지는 꼭 작성해 오시고, 요것도 저한테는 과제물로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저기 디자인까지 합쳐가지고 나중에 과제물로 제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뭐 2, 3일 동안 좀 틈틈이 저기 좀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참고로 얘기하자면 클로드를 사용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클로드입니다. 클로드 요거. 클로드 AI라고 쓰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 오전까지 메일에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오세요. 네, 갖고 오시면 저기 이지연 선생님께서 그걸 가지고 저기 디자인 작업을 할 겁니다. 메일에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또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다가 좀 저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그 메일로 하거나 뭐 문자로 하시거나 저한테 틈틈이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저기 시간 닿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요거 캡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은 거 잠깐만요.